잭슨의 라이브입니다. 네, 오늘은 미드필더 시간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누가 제일 잘했냐 미드필더 중에 이렇게 이제 꼽아보는 시간인데 어제 수비와 골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슬슬 빌드업해서 올라가야죠. 오늘 미드필더 3명을 꼽을 텐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하는 미드필더는 선수도 많고 잘하는 이제 플레이어도 상당히 많은 위치인데 3명을 꼽는다는 게 조금 어려운 좀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좀 쪼개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딱딱딱 나눠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만 하고 중앙 미드필더는 딱 중앙에만 서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포그바 되는 거죠. 하나만 하겠다 이래버리면 전체적으로 모든 역량을 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딱딱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분류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잘한 선수가 누가 있느냐? 뭐 많죠. 이 위치도 워낙 좀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잘 끌어가줬던 선수들. 매 시즌 잘해왔던 맨시티의 페르난지뉴 같은 선수. 페르난지뉴가 앞쪽으로 쫙 뽑아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역할부터 시작해서 앞에 딱딱 끊어주는 역할도 좀 잘하는. 올해는 사실 그 웨스트햄에 나이 어린 선수 있잖아요. 데클란 라이스. 사실 이제 그 페르난지뉴의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만약에 뒤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선수가 데클란 라이스 선수인데 나이가 어려요. 어린데도 그 볼줄, 소위 얘기하는 볼줄도 있고 후방에서 또 끊어주는 어떤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리버풀의 파비뉴 같은 선수도 그 위치에서 잘해줬죠. 약간 좀 아래 위치에서 탁탁 찍어차는 거. 이렇게 몸이 호리호리해가지고 탁 큰데도 발밑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파비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때에 따라서는 뭐 수비로 내려간다든지 수비에서도 측면 혹은 중앙까지 내려갈 정도로 멀티였던 능력을 좀 보여줬고 저는 결과적으로 좀 어렵긴 했지만 이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울버햄튼의 후백 네베스. 네. 자, 저는 사실 이 선수 플레이 보면서 참 잘한다 근데덕이 없이 이 포르투갈 출신들이 갖고 있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술적이면서도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 올 시즌 울버햄튼이 강팀 잡는 킬러, 도깨비 팀이었던 면모를 좀 과시했는데 워낙 거기서 이 볼줄이나 발기술이 좋으니까 골도 여러 골 넣고요. 도움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과 도움 포인트를 계속 그 위치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허리 쪽에서 모티뉴라든지 덴동코와 함께 밸런스도 잘 잡아주고 그러면서 앞쪽에는 뭐 히메네스나 조타와 같은 투톱으로 카운터 칠 때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모티뉴 같은 선수들이 세트피스에서 뭔가를 좀 풀어줬다고 한다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어떤 볼줄은 저는 후백 네베스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처진 위치,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지만 현대 축구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 어떤 볼줄까지 갖춘 능력을 놓고 보자면 저는 이번에 후백 네베스를 좀 꼽고 싶고 사실 후백 네베스는 또 스토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원래 포르투에 있었어요. 포르투에서 그때 그 최연소로 아마 챔피언스리그 주장 완장 차고 나갈 거예요. 그때 18살인가? 사실 18살에 챔스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최연소로 주장 완장을 차고 나갔던 이제 선수가 바로 이 후백 네베스인데 처음에 울버햄튼이 원래 올라오기 전에 2부 있었잖아요. 2부 있는데 이제 이 선수가 일로 왔어요. 굉장히 기대주였는데 사람들이 웃긴 거지. 아니 포르투에서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 어린 선수가 왜 갑자기 2부야? 1부도 아니고 그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결들이 있었어요. 다른 팀들하고. 근데 아니 당시 이제 울버햄튼 2부 했을 때 이적을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멘데스라고 하는 슈퍼 에이전트 있죠? 조르지 멘데스라고 하는 가 뒤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누누 감독 울버햄튼의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이고 그래서 여기 포르투갈 좋은 선수들이 다 왔잖아요.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온 건데 사실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야, 이 좋은 재능 하나 망치네. 2부 리그 와가지고 야 이거 결국 이거 인맥이 망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죠. 프리미어리그 승격에서도 통하는구나. 역시 어떤 갖고 있는 탤런트라고 하는 거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의 이런 활약이 아마 후백 네베스에게도 훨씬 더 큰 도전과 큰 도전이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한번 가볼까요? 중앙 미드필더. 이 위치도 사실은 좀 까다롭긴 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위치가 가장 저를 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던 선수는 누구냐면 첼시의 캉테입니다. 네. 왜 그랬냐면 사리 감독 이상하게 뛰게 해가지고 올해 캉테가 뭡니까? 수명 미드필더입니까?
중앙 미드필더입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틀로 놓고 보자면 약간 메잘라스러웠죠. 예. 굉장히 약간 사이드 쪽에서 공격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원래 이제 캉테는 조르지뉴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베스트로 꼽았을 텐데 그 역할이 제가 오늘 분류하는 수비형, 중앙, 공격형이라고 하는 거에 안 걸려요, 잘. 그러니까 포그바는 못해서 뺐고 캉테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 사실 넣고 고민해 볼까 하다가 요 분류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올 시즌 그 포지셔닝 같아가지고 캉테는 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저 머릿속에 두 선수가 좀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리버풀의 베이날둠. 베이날둠은 올 시즌 그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리버풀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혹은 뭔가를 넘어가야 하는 순간에 만들었던 베이날둠이었던 플레이. 예, 베이날둠은 사실 이 센트럴 미드필더라고 하는 건 어쩌면 약간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성격이 좀 강하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는 베이날둠이 그런 것들 표상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또 팀의 어떤 공헌도라고 하는 걸 봤을 때도 리버풀의 베이날둠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인 저의 선택은 누구냐면 토트넘의 무사 시소코입니다. 예. 저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좀 봐요. 일단은 베이날둠도 잘했지만 시소코는 받쳐주는 선수가 더 없는 상태에서 잘했어요.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릭 다이어라고 하는 선수가 좀 계속 부상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수가 없으니까 뭐 그 스키프 같은 선수들 올려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안 되죠, 허리에. 그다음에 뭐 윙크스 같은 경우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시소코가 정말 미친 듯이 그냥 소처럼 일만 했죠. 정말 엄청나게 여기서 뛰어다녔습니다. 후반기에 토트넘 팬들은 시소코 다치면 안 되는데 시소코 다치면 아무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없는 살림에 그 없는 미드필더 살림에 시소코가 보여줬던 팀 공헌도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좀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시소코 개인의 반전이에요. 처음에 사실 뉴캐슬에서 잘하던 시소코를 데려왔을 때 뭐야 쟤?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프랑스 대표팀에선 잘할 때도 있고 뉴캐슬에선 그렇게 잘 뛰더니 이거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토트넘 와서는 이렇게 선발로 뛴 경기가 없을걸요? 거의 뭐 백업으로 뛰거나 나와도 그냥 또 시소코 나왔네 이렇게만 했죠. 하지만 올 시즌 보여준 건 완전한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소코가 없으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이게 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동안은 쟤 왜 나와? 이런 거에서 진짜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한번 다쳤었잖아요. 한번. 그러다 또 굉장히 빠르게 복귀하더라고요. 아니 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진짜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 하던데 누가 진짜 이렇게 시소코가 길 가다가 마주치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다고. 아니 이렇게 막 피지컬도 대단한데 막 뛰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파워가 막 놀라운 선수였던 것 같고 토트넘 결승 진출 확정된 다음에 포체티노 감독 엎드려서 울었는데 그게 없는 살림에 내가 이만큼 해냈어라는 눈물 아닙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상징적인 선수가 또 시소코 같아요. 정말 미드필더도 숫자가 없었는데 그걸 해냈다는 점에서 저는 중앙 미드필더의 베스트로는 이번에 무사 시소코를 좀 꼽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자 공격형 미드필더는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죠. 예를 들면 좀 덜 알려진 선수로 놓고 보자면 레스터의 그 메디슨 같은 경우도 제임스 메디슨은 굉장히 잘해줬죠. 올 시즌은 그 10번의 역할, 등번호 10번을 들고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 바로 아래에서 뭐 제이 바디 같이 빠른 선수에게 뭐 도움을 한다든지 상당히 활동량도 상당히 많았고 기술적인 어떤 킥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토트넘의 에릭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굉장한 공격 포인트, 많은 골도 넣었고 또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릭슨도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서. 그런데 이제 저의 일단 기본적인 선택은 이 위치에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 선수는 사실 좀 위치 때문에 고민되긴 했어요. 누구냐면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실바는 올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드 쪽에서 오른쪽에서 날개처럼 뛰지만 가운데로 왼발잡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4-3-3을 쓸 때 그렇게 위쪽에 3 위치했지만 미드필더 3도 위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공격으로 또 올리면 이 선수는 또 거기서 또 애매해져요. 만약에 4-3-3으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공격 나중에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하겠지만 공격수로 올리면 그럼 또 거기서 애매하다고 또 빼버리면 근데 그러기엔 너무 잘했어 올 시즌. 사실 올 시즌은 다비드 실바 아니잖아요.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 계속 당했잖아요. 나오면 부상당하고 나오면 부상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케빈 데브라이너가 좀 부상 많이 당하고 다실바가 좀 꺾여 있는 상태에서 베실바의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베실바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베실바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실바가 보여줬던 그 탈압박 능력, 그다음에 공격포에 대한 능력, 그리고 사실 베실바도 맨시티에 온 지 2시즌 된 거잖아요. 첫 시즌에 이적해 왔을 때, 모나코에서 이적해 왔을 때는 교체가 더 많았어요, 선발보다. 교체로 뛰는 게 좀 많았고 적응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완전히 분위기를 또 반전시킨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베실바도. 그래서 그런 개인의 스토리나 또 맨시티가 사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컵 대회에서 이렇게 성적을 내고 이런 것도 저는 베실바가 없었으면 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실바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자,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는 울버햄튼의 후백 네베스,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에는 토트넘의 무사 시소코, 그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이렇게 좀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공격수는, 근데 제 공격수는 여러분들이 저희 크루들이 그래요. 이제 2번 혼자 했으니까 공격수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덜 전문가니까 진짜 전문가 모셔가지고요. 나 전문가 맞는데 우리 저보고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